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형제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는 너무 추운데요. 지금도 좀 따뜻한 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태국의 한 호텔 리조트에서요. 이 직원들의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태국은 굉장히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따뜻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넘어서 좀 열받는 어머나. 그런 상황입니다. 오호. 어떤 일인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객실에 들어온 여성들 이제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에 청소하려는 리조트 직원들인데요. 네. 이 탁자 위에 올려진 고객의 소지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향수를 열어봐서 냄새를 맡아보는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어서 직접 써보기도 하는데요. 어머. 또 다른 직원은요,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똑같이 자기 물건인 양 이리저리 이것저것 만져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영상이 위치나 이런 게 보니까 CCTV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저 사람들이 나 이런 거 해요 하고 자기들 행동 자랑하려고 셀카 찍은 거예요, 영상? 그럴 일은 없고요. 투숙객이 재미삼아 그냥 카메라를 두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런데 그 카메라에 담겨 있는 것이 저런 장면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투숙객은 청소하는 직원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저렇게 사용하는 것을 목도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여기는 유명 연예인도 숙박할 정도로 신뢰도 높은 곳으로 알려져서 본인도 그래서 예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여기는 후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긴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은 싹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하루 이틀 머무는 손님 같으면은 짐이 단출하겠지만, 혹시 오래 머무는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숙박 방 안에 그 옷걸이에 코트 같은 것도 걸어놓을 수 있고, 또 명품 가방도 잠시 두고 이 조식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거 제 거예요 하고 자기 딱 걸어서 셀카 찍고 남의 거를 또 이렇게 입어보고 먹어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 아니에요?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메이크업 룸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외부에 나가거나 할 때 이제 방을 청소해 주세요라고 한 상태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럼 주거 침입이 안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식사하러 잠깐 나왔는데 몰래 들어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자체로 주거 침입, 주거 방실 침입이 죄가 성립됩니다. 네. 아마 2명이 왔는 걸 보니까 아마 아침에나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청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주기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안 되지만, 나아가 임의로 저렇게 물건을 쓰면은 이것은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기만 해도? 그렇죠. 원래 이런 것을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사용절도.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본다. 네.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효용이나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저기서 보는 것처럼 향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화장품 같은 거. 혹시 립스틱을 이렇게 한번 발라본다 해도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절도를 넘어서 손괴죄. 어머나. 원래의 효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먹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불길이라고 글을 쓰면은 어머나. 그 자체로서 식기의 효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서 손괴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걸 봤을 때는 사용절도, 거기다가 약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으로 해서 줄었다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될 수 있는데, 네. 단지 이것이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 저렇게 된 것은 그 리조트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네. 상당 부분 이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럴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요, 이거 혹시 장난삼아 했다면 그건 더 정말 문제예요. 정말 이 처벌 혹시 받게 된다면 달게 받기 바라고 반성 진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는 좀 특별한 장소인 어허. 어느 초등학교의 과학실로 가보겠습니다. 오. 그 초등학교의 과학실 과학 선생님이 네. 아이들한테 도무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슨 미션 임파서블 같은 네. 그런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과제냐면 물이 가득 들어찬 컵에서 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안에 있는 귤을 꺼내기라는 과제인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들은 과연 이 과제를 풀었는지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차례로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귤을 꺼내기 위해서 컵에 손을 넣어 보는데 네. 이 과제 간단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연달아 실패하는데 네. 그때 한 아이가 나옵니다. 네. 이 아이가 손을 넣자마자 컵 안에 물을 빠르게 적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더니 네. 그 흐름을 타고 귤이 스르르 떠오릅니다. 아. 가볍게 귤을 집어 올려서 성공하는데 아하. 친구들도 다 함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요.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아까 돌릴 때 물 한 방울 튀었어요. 이다만하면서. 이제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대단하네요, 진짜. 아이가 저거 성공했는데 한 방울 갖고 또 너무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닌가? 정말 진짜 매몰차요,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아이가요 물을 돌려서 이제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이제 저 방금 귤이 떠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압력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귤이 떠오르게 어머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저 아이가 이 회전으로 인한 압력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를 실제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저런 창의력으로 저렇게 이제 해낸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또 하나 기특하고 굉장히 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주변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본인이 성공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친구의 성공을 저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더 기특해 보였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은 네 덕분에 우리 귤 먹게 생겨서 그걸 좋아한 거 아닐까요? 저 아이 덕분에 속담 하나 또 만들어야겠어요. 못 먹는 귤 전화 보자. 그런 건 아닐까 모르는데 어쨌든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또 스키로도 유명하잖아요. 아하. 스키 관광지인 엥겔베르크에서요. 눈에 파묻혔던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어머나.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스키를 타던 한 남성이 스키 타면서 이 나무 주변에 있는 한 더미 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머. 지금 갔더니 갑자기 무언가 쓱 나오는 모습 왜 이게? 보이는데요. 바로 장갑이에요. 사람이 쓰고 있는 실제 장갑을 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재문 교수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어머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저 사람이 원래 스키를 타고 있었어요. 그전에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폭설이 내려오면서 그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파묻히게 된 어머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파묻히게 되니까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저 안에서 겨우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손만 꺼내 지금 보시면 저 손 보이시죠? 빨간 팔에 지금 장갑 보이세요? 네네. 아까 보면 그 장면을 다른 스키어가 타고 내려가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지나치지 않고 사람이란 걸 확인한 다음에 비상용 삽으로 눈을 파헤쳐서 와. 저 사람을 극적으로 구조를 했는데 네. 조금만 늦었으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였다고 어머나, 그래요. 어머나. 눈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야. 그런데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그만 어떤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 폭설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그냥 우리가 눈 많이 온다 한 정도인 줄 알았더니 사람을 저렇게 파묻어 버립니다. 정말로 천우신조 하늘이 돕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의 종착지는 튀르키예입니다. 어허.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그 공항에서 제자리 걸음 지옥에 빠질 뻔한 고양이의 모습이 포착이 그건 또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자리 걸음 지옥?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고양이 한 마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걷지만 영원히 제자리에 있을 듯한 모습인데 이상하다 싶었는지 속도를 내서 뛰어도 올라가 보지만 어머머머.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남성이 고양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옆 에스컬레이터로 옮겨주니까 그제야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야, 아니 또 우리 고양이 또 냥이 하면 또 이 집사 고양이 집사님이신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저 냥이 표정이 아니 왜 자꾸 걸어도 제자리 냥 뭐 그런 표정이잖아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을 어리둥절이라고 하고요. 네. 고양이가 저렇게 어리둥절한 것을 양지둥절이라고 합니다. 양지둥절? 양지둥절. 예, 오.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제가 적어도 아는 한은 터키는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정말 어디를 가건 고양이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터키더라고요. 아, 딱 그래요? 보면서 역시 딱 아셨어요? 예. 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앙카라에 있는 해서 터키시 앙고라라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도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만 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길고양이도 많이 이렇게 돌보아주고 네. 하는 과정에서 아하. 이 모습을 딱 본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고양이를 보면 도와주는 그런 모습, 훈훈한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와, 역대 최진영 변호사님이 뉴스파이터 출연하신 것 중에 제일 밝은 표정으로 양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 양이가 우리한테 행복과 또 기쁨 주는 그런 반려동물이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